의사가 처방하는 가장 강력한 장수 비결. 정리된 공간. 정리된 공간은 가장 강력한 장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부러진 뼈를 맞추고 닳아버린 관절을 살피는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장소는 과연 어디일까요? 쌩쌩 달리는 차들이 있는 횡단보도일까요? 아니면 겨울철 꽁꽁 언 빙판길일까요? 의사인 제가 통계와 경험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다치고 심지어 그 사고로 인해 1년 안에 돌아가시게 되는 치명적인 사고가 시작되는 곳. 그곳은 바로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곳, 집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안방과 거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오래된 자개장, 자식들이 사준 안마의자, 바닥에 깔린 러그, 그리고 언젠가 쓰겠지 하며 쌓아둔 신문지 뭉치와 박스들. 우리는 그 물건들을 살림이라고 부르고 추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형외과 의사의 눈에 그것들은 안타깝게도 언제든 내 뼈를 부러뜨릴 수 있는 흉기로 보입니다. 진료실에서 뵙는 많은 환자분이 억울해하십니다. 선생님, 내가 30년을 넘게 산 집인데, 눈 감고도 다니던 집인데, 거기서 넘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익숙함이 가장 큰 적입니다. 젊을 때는 발끝에 전선이 걸려도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문지방이 있어도 가볍게 넘을 수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변합니다. 다리 근육이 빠지면서 발을 높이 들지 못하고 바닥을 끌며 걷게 됩니다. 그때 바닥에 놓인 손주의 작은 장난감 하나, 정리되지 않은 전선줄 하나가 여러분의 고관절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드리냐고요? 고관절 골절은 단순히 뼈가 부러졌다 해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뼈가 붙을 때까지 누워 계시는 동안 근육은 10년치가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폐렴이나 욕창 같은 무서운 합병증이 찾아옵니다. 단돈 몇만 원짜리 물건을 아끼려다 혹은 귀찮아서 방치한 짐들 때문에 치르는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약 대신 정리된 공간을 처방하려 합니다. 많은 분이 미니멀리즘을 젊은 사람들의 유행이나 인테리어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미니멀리즘은 멋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기술입니다. 나이 든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 휠체어가 다닐 길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나쁜 공기로부터 내 폐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물건을 비워야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집안을 둘러보시죠. 그리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왜 이 물건들이 사라져야 여러분이 오래 사실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리정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주사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꿈꾼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까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여러분의 달라진 발끝에 있습니다. 혹시 본인의 걸음걸이가 젊었을 때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그냥 좀 느려졌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정형외과 의사가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무릎을 굽혀 발을 높이 들어 올립니다. 마치 황새처럼 걷죠. 그래서 웬만한 높이의 장애물은 훌쩍 넘어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리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이 빠지면서 발을 높이 들 힘이 부족해집니다. 자연스럽게 발바닥을 바닥에 질질 끌며 걷는 평지 보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젊을 땐 아무것도 아니었던 1cm 높이의 문지방, 카펫에 살짝 말려 올라간 모서리, 심지어 바닥에 떨어진 볼펜 한 자루가 지금의 여러분에게는
거대한 바위나 다름없는 장애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뼈 좀 부러진 거 가지고 뭘 그리 겁을 주나 하십니다. 하지만 노년의 골절은 암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뼈가 부러지면 일정 기간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계셔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일주일만 누워 있어도 무서운 속도로 녹아내립니다. 젊은 사람은 툴툴 털고 일어나지만 늙어서 누워있는 생활은 다릅니다. 거실에 쌓아둔 그 물건들이 어르신의 수명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집이 좁아 보인다는 이유로 물건을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더 오래 건강하게 걷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거실을 봐주세요. 발에 걸리는 전선줄이 있나요? 테이프로 벽에 딱 붙이거나 없애십시오. 멋으로 깔아둔 러그나 발매트가 있나요? 과감히 걷어내십시오. 미끄러운 바닥보다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매트가 100배 더 위험합니다. 신문지, 뭉치, 박스, 화분. 바닥에 있는 모든 것은 잠재적인 지뢰입니다. 정형외과 의사로서 드리는 첫 번째 처방전입니다. 바닥에는 아무것도 두지 마십시오. 비워진 바닥은 허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마음껏 걸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운동장이 생긴 것입니다. 그 운동장이 여러분을 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의 곁에 더 오래 머물게 해줄 것입니다. 뼈와 관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 순간 마시는 공기와 남들에게 비치는 나의 향기입니다.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 냄새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의학 용어로는 노내날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생기는 특유의 채취를 말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이 냄새 때문에 고민하십니다. 손주가 냄새난다고 할까봐 매일 씻고 비싼 향수도 뿌리시죠. 하지만 퀴퀴한 냄새의 원인이 몸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범인은 바로 방 안 가득 쌓여있는 오래된 물건들입니다. 옷장 속에 10년 넘게 걸려있는 양복, 나중에 손님 오면 덮어줘야지 하고 꽁꽁 싸매둔 두꺼운 목화솜 이불, 베란다, 창고에 쌓아둔 오래된 책들. 물건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묵은 짐들은 공기의 흐름을 막고 습기를 머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곰팡이와 진먼지 진드기를 키워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진먼지 진드기는 사람의 피부 각질을 먹고 사는데 이 녀석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바로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은 섬유입니다. 예전 환자분 중에 원인 모를 기침과 천식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좋다는 도라지, 배즙, 비싼 약을 다 드셔도 기침이 멈추질 않았죠. 배 검사를 해봐도 큰 이상은 없는데 밤만 되면 숨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주무시는 방에 물건이 많습니까? 알고 보니 안방에 커다란 장롱이 3개나 있고 장롱 위부터 침대 밑까지 안 입는 옷박스가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건 단순한 기침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그 수많은 물건이 뿜어내는 미세한 먼지와 곰팡이, 포자를 마시고 계셨던 겁니다. 본인의 안방을 가스실로 만들고 계셨던 거죠. 면역력이 떨어진 노년의 폐에 이런 오염된 공기는 독가스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노인 사망 원인 상위권을 차지하는 폐렴은 이렇게 사소한 집안 환경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압니다. 청소하고 싶으시죠? 깨끗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면 청소도 중노동입니다. 무릎도 아프고 걸레짤 손목 힘도 없는데 그 많은 물건을 드러내고 닦을 수가 없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청소기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 구석에 1년, 5년, 10년치 뭐가 쌓입니다.
결국 물건이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모시기 위해 주인이 건강을 희생하는 주객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숨 쉬고 싶으시다면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기가 흐를 수 있는 길을 터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섬유입니다. 3년 이상 안 입은 옷, 눅눅해진 이불, 오래된 카펫. 이것들은 추억이 아니라 세균 호텔입니다. 과감하게 의류 수거함에 넣으십시오. 옷장을 절반만 비워보세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보세요. 바람이 옷장 안까지 시원하게 통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때 비로소 집안에서 나던 퀴퀴한 냄새가 사라집니다. 그 환자분께 제가 처방한 약은 청소업체였습니다. 방을 꽉 채웠던 묵은 짐들을 덜어내자 거짓말처럼 기침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선생님, 이제야 숨이 좀 트이는 것 같습니다 라며 웃으셨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최고의 보약은 산삼이 아니라 맑은 공기입니다. 손주들이 놀러와서 와, 할머니 집은 공기가 맑아서 참 좋아요 라고 말하며 이불 위를 뒹구는 모습,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물건을 비우십시오. 그 빈자리에 여러분의 건강한 숨결을 채우십시오. 자, 몸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어르신들이 암보다 더 무서워하시는 내 건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셨나요? 이모컨을 어디 뒀는지 한참 찾고 방금 하려던 말이 생각 안 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없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덜컥 겁이 나실 겁니다. 혹시 나도 치매가 아닐까? 병원에 오셔서 뇌 영양제 처방해달라는 분 많으시죠? 하지만 여러분의 뇌를 갉아먹고 있는 진짜 범인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수만 가지의 물건들입니다. 인지 부하라는 의학 용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뇌가 짊어진 짐의 무게입니다. 우리 뇌는 눈을 뜨고 있는 순간부터 보이는 모든 것을 정보로 인식합니다. 식탁 위를 한번 보세요. 드시다 만 영양제 병, 지난달 고지서, 손주 사진, 리모컨, 반지꼬리. 이 모든 잡동사니가 널려 있으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의 뇌는 저것들을 스캔하고 분석하느라 쉴 새 없이 에너지를 태우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창을 수십 개 띄워놓으면 속도가 느려지고 버벅대죠.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집이 복잡하면 뇌세포가 과부하에 걸려 방전되는 겁니다. 집이 어지러우면 머리가 지끈거린다는 말, 기분 탓이 아니라 명백한 뇌과학적 증상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물건은 여러분의 잠까지 도둑질해 갑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물질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뇌 밖으로 씻겨 내려갑니다. 즉, 잠을 잘 자는 게 최고의 치매 예방약입니다. 그런데 침실을 한번 보십시오. 옷걸이에 걸린 옷가지들이 귀신처럼 그림자를 만들고 침대 밑에는 박스들이 꽉 차 있지 않나요? 잠들기 직전까지 우리 뇌가 보는 풍경이 그런 혼란이라면 뇌는 긴장 상태를 풀지 못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깊은 잠을 방해하죠. 결국 정리되지 않은 침실은 치매라는 무서운 손님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저는 또 하나의 아픈 진실을 마주합니다. 물건을 못 버리고 쌓아두는 저장 강박을 가진 어르신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 바닥에는 깊은 외로움이 깔려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쓸 거야. 이건 누가 선물해 준 거냐. 자식들은 떠나고 빈 둥지에 남겨진 허전함을 물건으로 채우려 하시는 거죠. 물건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어르신,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 물건들이 정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짐들 때문에 집이 좁아져서 자식들이 와도 편히 눕지 못하고 친구분들을 초대하기도 부끄러워집니다. 물건으로 외로움을 채우려다 오히려 물건이 쌓은 벽 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고립을 자초하고 계신 겁니다. 제발 뇌를 쉬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뇌는 지난 세월 치열하게 사느라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이제는 뇌에게 휴식을 선물해야 할 때입니다.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 식탁 위부터 치워보세요.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그 공간만이라도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비워보세요. 그 텅 빈 식탁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뇌파가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직접 느껴보십시오. 어지러운 집에서는 생각도 어지러워지지만 정돈된 집에서는 마음도 정돈됩니다. 물건을 비우는 행위는 단순히 청소가 아닙니다. 복잡한 머릿속을 씻어내고 치매의 공포로부터 내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고귀한 뇌 운동입니다. 오늘 먼지 쌓인 잡동사니 대신 창문 밖의 풍경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눈에 더 많이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뇌가 가장 좋아하는 영양제니까요. 지금까지 물건이 왜 위험한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의사인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이야기를 듣고 좋아. 오늘 날 잡아서 다 뒤집어 엎어야겠다 하고 벌떡 일어나신 분들 있다면 제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정형외과 의사로서 경고합니다. 젊은 사람 흉내내서 하루 만에 끝내려고 하다가 내일 아침 제 진료실 문 열고 들어오시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 터지고 회전근개 파열돼서 오시는 분들 대청소 시즌에 정말 많습니다. 집을 고치려다 몸을 망치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부터 제가 의사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의 관절을 보호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집을 넓히는 3단계 처방전을 써드리겠습니다. 약 먹는 시간 지키듯이 이 원칙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처방전 하나. 집 전체가 아니라 생명의 길부터 뚫으세요. 집 안의 모든 곳을 다 치울 필요는 없습니다. 딱 2군데. 현관과 화장실 가는 길입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혹은 신발 신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안방 침대에서 화장실 문 앞까지 그 길에 있는 건 아무것도 남기지 마십시오. 발매트 치우세요. 장식용 화분 베란다로 옮기세요. 바닥에 늘어진 멀티탭 전선 벽에 딱 붙이거나 쫄대로 덮으세요. 이 길은 단순한 복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비몽사몽간에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어야 하는 생명선입니다. 오늘 당장 이 길부터 확보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처방전 2. 하루에 딱 하나만 버리세요. 아까워서 어떻게 버려? 그 마음 압니다. 물건을 버리는 건 심리적으로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면 마음의 병이 납니다. 약을 과다 복용하면 탈이 나듯 정리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하루에 딱 10분 혹은 하루에 딱 1개만 비우세요. 오늘은 낡은 양말 한 짝, 내일은 이 나간 접시 하나, 모레는 유통기한 지난 약 하나. 이건 노동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하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세요. 신기하게도 하나를 비우면 빈 공간이 주는 상쾌함 때문에 내일은 2개를 비우고 싶어지실 겁니다. 우리 뇌가 그 개운함에 중독되게 만드세요. 처방전 3. 도저히 못 버리겠다면 격리를 시키세요. 이건 비싼 건데, 이건 추억인데. 하며 망설여지는 물건이 있다면 억지로 버리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대신종이 상자를 하나 준비해서 망설임 상자라고 이름을 붙이세요. 거기에 일단 다 넣으시고 테이프로 밀봉한 뒤 날짜를 적으세요. 그리고 베란다,
구석이나 창고 깊숙이 넣어두는 겁니다. 만약 1년 뒤까지 그 상자를 한 번도 안 열어봤다. 그건 여러분 인생에 필요 없는 물건이라는 의학적, 아니 물리적 증거입니다. 그때는 상자째로 열어보지 말고 그대로 버리세요. 그것이 요령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정리는 물건을 내다 버리는 상실이 아닙니다. 내가 걷고 숨 쉬고 잠자는 공간을 되찾는 회복입니다. 약은 병이 난 뒤에 먹지만 공간은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예방책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처방전대로 딱 양말 한 짝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텅 빈 식탁과 넓어진 거실을 상상하며 지금까지 여러분의 뼈와 관절, 그리고 평안한 노후를 책임지고 싶은 의사, 인생의 여백이었습니다. 더욱 건강한 노후를 기대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